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은 임직원에게 보낸 취임 메시지에서 뜻밖의 인물을 언급했습니다. 지금의 현대차 그룹이 있기까지 할아버지 정주영 회장, 아버지 정문구 회장과 함께 김철호 회장을 언급했죠. 김철호 회장은 기아차라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인물로 한국 자동차의 역사는 기아차의 역사와 개를 같이 했습니다. 기아는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 나온 녹색 브리사 승용차를 생산했으며 승합차의 대명사가 된 봉고를 개발하기도 했죠. 또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아차를 인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나 결국 현대차에 인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김철호 회장을 언급한 것은 기아차의 뿌리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는데 현대차와 더불어 기아차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기아의 역사와 몰락한 이유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기아차의 창업주인 김철호는 을사조약을 맺은 1909년 경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무렵 가난한 조선 사람들은 만주나 일본으로 돈을 벌러 떠나는데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오는 것과 유사한 모습이었죠. 김철호 또한 일본 오사카로 건너갔고 어느 철공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손재주가 좋아 고용주가 각별히 신뢰했기에 젊은 나이에 지배인이 될 수 있었죠. 그러나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일본의 많은 기업은 문을 닫아야만 했는데 김철호의 회사 또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은 회사를 떠나갔지만 김철호는 퇴직금을 받은 선반으로 볼트와 너트를 가공하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후 중일전쟁과 만주사변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군수사업이 번창했고 김철호의 회사는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온 조선인 청년은 일본에서 매우 큰 성공을 거두었죠. 그리고 1944년 일제의 패망이 가까워오자 회사를 정리하고 귀국하였고 그해 12월 경성전공을 세우며 자전거 부품을 생산하기 시작 국내 최초의 자전거인 3002호를 선보입니다. 이때 회사의 이름을 기아산업으로 바꾸었는데 아시아를 일으켜 세계로 뻗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나 기아는 첫 번째 부도를 맞이합니다. 자전거 생산을 늘리기 위해 공장을 건설했지만 과도한 투자가 지속되며 적자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를 강타한 사라오 태풍으로 공장은 매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당시 대한민국은 60년 부정선거를 계기로 4.19 혁명이 발생하며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경제활동은 마비되었죠. 그리고 김철호는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겹치며 결국 기아는 첫 부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오토바이와 3륜차 생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본 혼다와의 제휴를 통해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한편 마스다와도 기술 제휴를 맺으며 K360을 선보였습니다. 이후 그 유명한 T2000을 출시하며 기아는 더욱 성장했고 김철호는 판매 수익으로 본격적인 자동차 회사를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경기도 강명 소아리에 세운 한국 최초의 종합 자동차 공장은 김철호의 꿈이자 필생의 대업이었죠. 이곳은 현대의 정주영도 와서 배울 정도로 현대식 공장으로 연간 2만 5천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었죠. 그러나 김철호 회장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었고 결국 1973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이 김 회장의 마지막 유언이었죠. 그리고 김 회장의 뒤를 이어 그의 장남인 김상문이 회장에 취임하면서 기아는 2세 경영을 시작합니다. 기아는 자전거로 출발하여 3륜 자동차까지는 진출하였지만 4바퀴 승용차를 생산하기까지는 매우 험난했습니다. 가장 먼저 국산 모델을 개발했지만 정부의 제조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기아 직원들은 상공부를 찾아가 제발 바퀴 하나만 더 달게 해달라는 애원을 했었죠. 그리고 기아가 국내 최초의 승용차인 브리사를 출시한 배경에는 재미있는 썰이 존재하는데요. 행사를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가던 박정희는 급한 용변으로 인해 기아의 소아리 공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현장을 둘러보다가 브리사를 보고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기아 측에서는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지만 아직 정부의 제조 허가를 받지 못해 판매를 못하고 있다고 답했었죠.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은 무슨 이유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하며 기아의 브리사가 판매될 수 있었습니다. 브리사는 현대의 포니와 함께 국민차로 불렸으며 현재는 추억을 담은 자동차로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고 있죠. 그러나 1981년 박정희가 서거한 이후 들어선 전두환 정권은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를 발표합니다. 현대차와 세안차는 승용차를, 기아차는 버스와 화물차만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이 조치로 현대차는 인기차였던
포터의 생산이 중단되었는데 기아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당시 기아는 이미 승용차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기아 기어는 대림공업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김상문 회장은 공채 출신인 김선홍을 찾아가 꼭 살려달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살리든 정리하든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말했었죠. 그렇게 가족이 경영을 하던 기아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김선홍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기아 공채 1기로 기아에 입사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김철호 창업주의 총애를 받았는데 중대한 자동차의 결함을 잡아내며 창업주의 눈에 들기 시작했고 일본으로 파견을 가서 엔진 기술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후 임원으로 성장한 그는 셀러리맨의 신화적인 인물이 되었죠. 그리고 자동차 합리화 조치라는 최악의 위기에서 창업주의 아들이 경영권을 넘긴 것을 보면 당시 그의 능력을 추정할 수 있죠. 당시 보기 드문 전문 경영인 체제는 많은 화제가 되었으며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며 국민들에게 모범적인 기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선홍이 기아의 경영권을 받았을 때 기아의 현실은 매우 참담했는데 승용차 판매를 금지당한 기아는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아는 승합차 봉고를 출시하며 절망적인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당시 모든 승합차를 봉고차로 부를 정도로 봉고의 인기는 대단했죠. 그리고 1986년 자동차 합리화 조치가 해제되면서 기아는 다시 승용차 사업에 뛰어들어 프라이드와 캐피탈 등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에 첫 SUV 모델인 스포티지를 출시했고 이후 소렌토와 카니발 등을 출시하며 SUV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가진 회사가 되었죠. 그러나 90년대 중반 재계 순위 8위까지 오른 기아그룹은 외환위기라는 대위기를 맞고 말았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자 현대차와 대우차 등 국내 자동차 시장은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기아차는 강성으로 자자했던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과감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없었죠. 기아는 자동차 과잉 생산을 극복하기 위해 기아 특수관과 건설업체인 기산 등의 많은 투자를 진행하였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아는 경영권 공격에 매우 취약했는데 이건희 회장의 지시를 받은 삼성그룹은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기아의 주식 매입에 나서기도 했죠. 당시 김선호 회장의 지분은 1%로 삼성그룹은 8%의 지분을 확보하며 경영권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삼성그룹은 기아그룹과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인수를 포기. 결국 삼성은 일본의 닛산과 기술 제휴를 맺고 자동차 공장을 설립했죠. 김선호 회장은 이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식을 매집해서 회사를 장악하는 기업 공약은 도덕과 윤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기아차에 대한 삼성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고 삼성 직원들이 소아리 공장에서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었으며 성장한계에 봉착한 기아차를 삼성이 인수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며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죠. 기아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막대한 돈을 쓸 수밖에 없었으며 대대적인 설비 투자로 부채 비율은 급격히 증가했고 여기에 신차를 개발하기 위한 막대한 투자는 기아의 경영 위기를 가중시켰습니다. 결국 여러 악책 속 기아는 외환위기를 맞으며 무너지고 말았고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기아그룹이 위기에 몰렸을 때 정작 삼성그룹은 인수할 여력이 없었고 결국 현대차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아의 김선호 회장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감 생활을 했지만 지병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 정지 조치를 받았으며 이후 특별 사면되었습니다. 그는 기아의 부실이 문어발식 기업 확장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기아 특수강의 경우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100년 대계를 위해 맡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자, 오늘은 한국 자동차의 역사로 불리는 기아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